여러분,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금리는 미국도 0%거든요. 대한민국은 0.5%입니다. 그렇게 기준금리는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시장금리는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계속 치솟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은 조금씩 우려하고 있어요. 이게 실물 경제에 충격을 줄까 봐 말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돈을 많이 빌렸던 사람들에게는 이자 부담이 커지고요. 이자 부담이 커지면 그만큼 긴축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게도 긴축을 하고 기업도 긴축을 하고 자영업자도 긴축을 하고. 긴축을 한다는 것은 소비를 줄인다는 이야기잖아요. 소비를 줄이게 되면요, 이게 결국은 기업에서도 공급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파는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금리 쇼크는 어쩌면 실물 경제에 쇼크를 주면서 여기에다가 금융 위기에 대한 쇼크까지 계속 순차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사실 미국 시장의 금리 왜 오를까요? 지금 미국 시장은요, 지난 2월 22일 날 1.37% 올라가던 금리가 계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 2%까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까지. 한때 이 금리가 1.6%까지 올라갔었거든요. 1.6%까지.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전체 시장금리의 벤치마크, 기준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오른다는 것은 결국 대출금리도 오른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는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금리가 오르느냐? 실제로요, 미국은요,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주에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73만 건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예상하기에는 84만 5천 건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73만 건이니까 예상치보다가 훨씬 웃돌았죠.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상치보다. 게다가 4분기, 미국의 4분기 경제성장률이 4.1%로 집계가 됐어요. 잠정치보다가 0.1%포인트가 상향 조정된 겁니다. 여기에다가 1월의 내구재 수주 실적도 전달보다 3.4% 늘었습니다. 기업 실적도 예상외로 호조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야데니 리서치가 조사한, 이게 투자 자문사거든요. 야데니 리서치가 조사한 그 상장 업체들의 실적, earning supplies, 쉽게 말하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도 있죠. 80.6%입니다. earning supplies 비중이. 그러면 이게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미국의 어떤 코로나 통제국에서도 이제는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까지 생겼습니다. 자신감까지. 그러니까 경기 회복은 어쩌면 이제 당연한 수순이 됐습니다. 경기 회복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금리가 오르는 거거든요. 경기 회복이 된다고 하니까. 경기 회복이 된다는 것은
그동안 돈을 엄청 풀어놨습니다. 돈을 엄청 풀어놨어요. 그 돈 풀어놓은 돈이 결국은 원자재 가격을 올리고 곡물 가격을 올려서 시장에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거다. 이런 예측 때문에 지금 금리가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에다 한 가지 더. 지금 미국은 돈을 많이 풀잖아요. 돈을 많이 풀려고 하면 국채 발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결국은 국채 발행이 굉장히 많아질 거란 얘기예요. 트럼프 행정부 때만 3조 달러 풀었는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1조 9천억 달러 푼다고 하죠. 하원은 통과했습니다. 이제 상원만 남았는데 상원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때문에 통과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채 발행이 늘어난다. 국채 발행이 늘어나니까 금리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요. 문제는 한국 시장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까지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1.9062예요. 그것도 2월 23일 현재입니다. 아마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이게 2%까지도 넘어갈 거다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요. 예. 시중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예. 그러면 한국 시장의 금리는 왜 올라갈까요? 한국 시장의 금리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도 커플링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의 어떤 벤치마크가 사실은 미국 시장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거든요. 때문에 우리 국채 금리는 당연하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기에 방점을 두고자 합니다.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요. 이게 서서히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금리가 빠르게 올라간다는 것은 이것은 쇼크, 경제에 충격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게 더 무섭습니다. 게다가 지금 곡물 가격 엄청 오르니까 대한민국도 지금 식품 가격들을 다 저마다 올리고 있잖아요. 파 한 단에 7,500원 한다 그러면 말 다 했죠. 파 한 단 정도 되면요. 7뿌리에서 많아봤자 10뿌리거든요. 그런데 7뿌리에 7,000원이면 한 뿌리에 얼마라는 거예요? 7,000원이 넘는, 아니 7,500원이 넘는다는 이야기잖아요. 한 뿌리에. 아니죠. 한 뿌리에 1,000원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1,000원이 넘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물가가 지금 엄청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원자재 가격까지도 올라갑니다. 석유 막 펑펑 오르죠. 구리 펑펑 오르죠. 철강 오르죠. 니켈 오르죠. 그러면 이게 완제품에도 완성품에도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식품회사들이 가격을 올리는 것처럼 나머지 공산품에도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작동을 하면 시장의 금리는 또 올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뭐 돈 뿌리는 게 지금 엄청 많잖아요.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다가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이야기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는 전국민 위로금 생각하고 있죠. 이렇게 다 합쳐버리면요. 이거 장난 아닙니다. 그러면 금리가, 시중금리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고, 이게 10년 만기 국채, 채권금리가 1.906% 올라갔다는 것은 은행이, 금융기관이 대출액이 주기 위해서 돈을 조달하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대출금이 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지금 대출금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올라가고 신용대출은 우대금리를 포기했으니까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시장에 저는 거품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빨리 시작되는 충격이 오히려 시장에는 악영향을 미칠 거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코스피입니다. 주식시장 보세요. 최근에 1년 사이에 보면 지금 박스권 장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3,100 아니면 3,000 가끔 3,000이 깨지기도 하고 여기서 등락이 100포인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출렁출렁대고 있어요. 출렁정시가 된다는 건 시장이 불안하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이 불안하다. 금리가 워낙 빠른 속도로 오르기 때문에 그 충격이 지금 사실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만큼 주식시장은 롤러코스터 장세를 유지하고 있죠. 이게 잘 보면요. 개인이 엄청나게 사거나 또 엄청나게 팔죠. 개인이 사고 팔고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는 장기 투자가 아니라 단기 투자, 단기 매매에 집중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개인이 단기 매매에 집중하는 이유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 대출금에 대한 부담이 개인들에게 닥쳐왔다는 뜻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차 충격이 터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게다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더 빨리 터질 거다 이렇게까지도 짐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명목 GDP보다 조금 더 오르는 게 맞다. 명목 GDP가 1919조니까 지금 주가 지표가 적어도 2700, 2800까지는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 코스닥 코스피 시총을 합치면 한 2000조 조금 넘게 말입니다. 지금 1919조잖아요. 명목 GDP가. 그럼 2000조 좀 넘으면 맞는다. 지금 그런데 2400조까지 가잖아요. 결국은 주가의 거품이 거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가 부동산은 그러면 어떻게 될 건가? 부동산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정부가 25번째 정책인 이사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은 콧방귀도 안 낀다는 뜻입니다. 지난 2월 3주차 수도권에 보면 다시 0.31로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전국도 0.25로 보합이지만 지금 서울의 동남권 강남 4구는 0.09에서 0.10까지 또 올라가는 모양새예요. 결국은 수도권 집값이 또 올라가고 강남 4구 집값이 올라간다. 똘똘한 한 채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문제는 여기도 마찬가지 영끌이 많습니다. 영끌이 많아요. 영끌이 많다는 것은 대출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아직까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가끔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요. 1억 떨어진 가격에 집이 실거래가가 되고 뭐 5천만 원 떨어진 가격에 실거래가가 된다는 이야기가 이미 나오거든요. 이게 6월에 부동산 종합소득세 아마 그때 가면 그 전에 많은 집들이 저는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영끌했던 사람들에게도 이자 부담이 커지고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결국은 집을 판다. 뭐 그런 이야기가 점점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자 부담이 커진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됐을 때는요. 매물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물이 많아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느 순간 훅 하고 꺼질까 봐 말입니다. 그게 거품이 꺼지듯이 거품은 펑 하고 터지잖아요. 그렇게 터지듯이 터지면 우리 경제도 회복 국면에 들어가지만 오히려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두려운 거예요. 이게 금리 인상하는 자체가 이게 결국은 실물에 영향을 미쳐서 실물이 깨지고, 실물이 깨지게 되면 이게 결국은 금융위기로, 금융까지도 깨지게 되는 그런 모양새를 연출할 수 있거든요. 때문에 금리 인상은 어쩌면 우리 경제에 지금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자영업자나 혹은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 연장해 줬죠. 이걸 다행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3월 말이 만기인데 9월 말로 연기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자 상환까지도 유예가 되어 있어서 이것까지 함께 뭉치면 저는 굉장한 경착륙, 경제에 굉장한 경착륙이 오지 않을까, 그런 예측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 인상은요, 충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충격으로. 앞으로 금리 인상은 굉장히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계속 금리가 인상될 것이냐 아닐 거냐 하는 거에서는 약간의 논란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국채를 많이 발행하니 공급을 많이 하니까 결국은 채권의 어떤 지표 가격은 떨어지고 할인율이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할인율은 높아지고 여기에다가 이자는 더 또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기현사의 그런 현상을 나올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우리가 뭐 올해 100조를 발행하느니 아니면 뭐 200조를 증세하느니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증세로 가면 다행이겠지만 증세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인데 증세한다고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국채 발행이 많아질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금리는 점점 올라간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당연히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